네, 이슈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는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성 행동거지를 언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육군회관에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간담회에 모두 발언에서 국내의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뒤에 회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아내가 딸한테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교육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시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아내한테 왜 딸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참 송 장관이 그동안 여러 번 구설수가 오르다가 요즘 좀 뜸했었는데 또 설화 때문에 난처한 처지가 됐네요. 이런 발언을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에서 했다는 게 저는 또 놀랍네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고충을 안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그 인상은 좀 선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하는데 국회에서 발언 또 여당 의원들한테는 질책받고 야당 의원들한테는 또 칭찬받고 문정인 특보하고 또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청와대에 또 경고장 받고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하시는데. 군인 정신으로 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해군으로서 또 처음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까 또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성민감 지수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제 뭐 피해자가 좀 이렇게 그 책임을 유발한 측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듯한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냥 저작거리의 일반 남자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부처의 성민감 지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여성들이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드러난 게 해군의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별자리가 그 일반 사병을 불러내면 부하 직원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 군 내에 그 이제 위력이라고 많이 들어본 거지 이제 안희정 지사 때문에 그 위력에 의한 이런 성폭력은 이런 뭐 행동거지를 얘기할 게 아닌 건데 너무 포인트를 잘못 갖고 있고 또 그런 무지함을 그대로 이런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건 씁쓸하기도 하고 아직도 요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이게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주제예요.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남성의 입장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송 장관이 얘기한 발언을 보면요. 거의 경처가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지금 국방부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해명한 걸 봐도요. 부인의 말을 단순하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인이 공식 사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성고충 상담관, 전문 상담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부인의 말을 뭐하러 전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고충 상담관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주기 위해서 간담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더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느냐 혹시 실제로 군내 위기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충 상담관으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상급 그 어떤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점이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리의 성격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어서 항상 윗분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자리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사 나올 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요. 역대 국방장관 중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원래 이제 국방부 장관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권위적이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이제 공식적인 선거가 그냥 형식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싹 써져 있는 거 그냥 읽고 말죠. 근데 이분은 절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화면에 항상 보면 자유롭게 발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실수도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은 참 좋은데요. 그렇죠. 조금만 더 조심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성인식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내 얘기를 지금 겉들어서 딸한테 뭐 택시 탈 때 뭐 데이트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 주는 그것을 그 이제 송영무 장관이 내가 원용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그건 딸 교육시킬 땐 그럴 수도 있죠. 남자는 다 늑대다. 아빠 빼고는 뭐 이 보통 얘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군대 내 성폭력, 군대 내 미투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 딸 교육시키듯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장관으로서 아까 우리 김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졌던 네.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드립 때문에 나오는 말실수 플러스 또 이해도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요즘 군에서 정말 그런 성폭력이 엄청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요. 예. 최근에 또 연달아 몇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제 그렇죠. 군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사실은 군내에서는 예전에는요 남자들끼리 성추행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병 달고 이제 그 처음 훈련소 마치고 가면 이쁘다 그러면서 쓰다듬고 그랬던 남자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군의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초짜 같은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권위주의적 사고까지 덧붙여지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남성에 해당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진짜 권위주의적 질서 안에서 남성 우월적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관행을 바꾸는 작업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군에서 저희는 이제 참고로 저희 언니가 그 중령으로 제대해가지고 지금 성교육 그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군대 내 성교육,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보면은 애를 많이 써요. 군대 내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교육만 갖고 안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올 때 보면은 최근 것도 그렇지만 미투거든요. 미투.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인 여군을 불러낸다든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벌어지는 성폭력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계 질서가 물론 상명하복이 기본이죠. 군대 내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런 사적인 영역에까지도 그런 상명하복 문화가 퍼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 이런 국방장관부터 인식이 좀 제대로 돼서 뭐 좀 공과사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저도 좀 일반적인 뭐 추상적인 대책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근데 이 오늘 송영무 장관의 이 발언은 그런 그 좀 큰 그림의 인식이 전혀 없다는 면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다음도 또 군 얘기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지금 정치권이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 문건 자체가 말하자면은 한쪽에 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유출시킨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이 또 한번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네. 나서 이번에 뭐 기무사의 한쪽에서는 뭐 구테타 내란 음모 모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기각이 됐을 때 그야말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을 때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 국가 비상사태로 볼 만한 어떤 그런 소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무사에서 아마 그때 위수령이나 아니면 계엄령 발동을 검토하는 그런 문건이 이제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촛불 집회를 하는데 가서 위수령을 발동하고 계엄령을 발동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의 그런 위기 상태, 소요 상태, 비상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문건이 나온 건데 설사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계엄령을 어떻게 발동을 했겠어요? 위수령을 어떻게 발동을 했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제 기무사에 대단히 이제 좀 망상적인 아주 한참 벗어난 아주 오바스러운 대비 문건이었는데 또 이것을 가지고 마치 무슨 기무사가 계엄령 내란 음모를 꾸몄던 것처럼 이렇게까지 또 침소봉대하는 여당이라든가 일부 시민단체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과하다는 양비론을 펼칠 수밖에 없네요. 일단 탄핵이 기각이 됐어도 네. 뭐 실행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이 어떻게 계엄령을 많이 좀 발동하겠어요?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 역사가 다 보여주잖아요. 아니, 쿠데타를 계속 해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왔던 역사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무사가 일반적인 어떤 검토 수준에서 만약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드는 문건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러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무사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현행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으니 예를 들면서 위수령을 발동한다고 하면은 위수령이 군 시설이나 군 부대 보호하는 거잖아요. 군대 시설이나 군 부대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한다. 만약에 근데 계엄령이 발동되는 상황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식의 문건 내용이나 맥락이 흘러가야 맞아요. 근데 이 문건 내용을 저도 이제 그 문건 전체를 갖고 들여다봤는데 몇 번이나 여길 보면은 제한사항, 위수령에 있어서 제한사항 이런 게 나와요. 제한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위수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발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군령권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병력 출동을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이 육참총장이 아니니까 합참의장한테 가 있잖아요. 군령권은.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 올라가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이 방안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장이 병력 출동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위대가 주요 시설에 접근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위수령까지 갈 것인지 방법까지 다 적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할 거를 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요. 그걸 비껴가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위수령을 발동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위수령 발동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만든 문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뭐 그 이전에 그 촛불 집회, 그 평화 집회가 이루어진 촛불 집회에 대한 인식이나 종북이다, 그 촛불 집회 참가한 그 시민들을 종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까지는 그런 인식을 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건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계엄령이나 위수령까지 생각하고 만든 문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변수들 또 그걸 발동해야 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변수들 그 명령권자들이 회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까지 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서 마련한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무사의 대단히 오바스러운 좀 망상적인 좀 문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런 걱정은 했었어요. 지난 촛불 집회 때 저 청와대의 담벼락이나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가는 돌발 사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거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였는데 그런 사태가 안 생긴 건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탄핵 그걸 위한 그런 집회 성격이 좀 이전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중도라든가 중도 보수층에 있는 시민들도 많이 합세가 돼 있었고 뭐 그때는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뭐 기각이 된다는 걸 그 예상하기 좀 어려운 때였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2016년 12월에 2017년 초에 계엄령이라니요. 저는 그거는 1980년 5.18 전에 그 전두환 당시 그 사령관에 의해서 났던 그 쿠데타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 2016년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앞서 제가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기무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방첩 기능 그리고 보안 기능만 충실하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군의 어떤 그 정보기관으로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무사는 끊임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해 왔어요.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댓글 작업도 달았잖아요. 댓글 작업했죠.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찰했다고 하는 문건도 지금 나왔잖아요. 뭐 그 이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보안사부터 방첩부대까지 얼마나 많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흔적들,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또 기무사가 이 망상을 버리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무사가 이런 판단을 한 그 배경에 앞서 이제 시민들이 청와대나 들어가가지고 확 밀고 들어가가지고 청와대 뭐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국가 그 최고 보안 시설인데 그러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당시에는 벌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 뿐더러 시위대가 청와대에 접근하는 게 몇 미터 거리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법원 판결을 다 받아서 접근했어요.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법원에서 지금 시위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하고 거리가 예전에 뭐 청운동 사무소 그 동사무소까지도 못 가던 거를 더 가까이 가도 된다. 가까이 가도 된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걸 시민들이 지켰고 그런 평화적 시위대를 보고 탄핵 만약에 그 인용되지 않았을 때 기각됐을 때 거기에 시위대가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걸 만약에 위수령을 발동할 때 위수령 제한 조치가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또 위수령 발동하는 것에 의해서 무효 법안을 냈을 때 그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걸 왜 기무사가 상상하고 전략을 짭니까? 짜야 할 이유가 없는 걸 전략을 짰다는 거예요. 그걸 기무사가 짤 권한도 없는 거고 합참에서 짰다 그러면 또 모를까? 그럼 여기서요, 이 기무사 그 말도 탈도 많은 기무사를 뭐 이제 개혁을 한다는 건데 아예 뭐 이름도 이참에 바꾸고 일부 부대는 폐지하고 뭐 이런 방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데 아예 일각에서는 그냥 아예 기무사 폐지해라 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스피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진정성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지금 이 기무사의 뭐 내란 음모 뭐 이렇게 이제 쿠데타 뭐 이러면서 그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좀 그 대단히 뭐 대단이란 표현을 뺄게요. 그러면 좀 좌파적이라 그럴까요? 이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좀 친북 성향이 종북 성향이 강해 보이는 사람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지금 기무사 해체 그 또 근거로 이런 걸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좀 진정성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우리 국정원하고 비교하면서 모사드 같은 조직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현실은 그러니까. 근데 군도 방첩 기능 필요하죠. 그러니까 북에서 간첩 내려보내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죠. 그 기능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기무사의 조직을 둔다고 하면은 정치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차단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원래 본래 기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원래는 이제 군기까지도 다 감시했잖아요. 군 내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런 기능도 대폭 다 끊어내고 진짜 간첩 잡고 군 보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보안 세워나가지 않는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대폭 축소하든가 아니면은 조직 체계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든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제안은 못하겠지만 저는 이 너무 급변하는 그 변화는 저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군과 관련돼서는 좀 과도기 체제로 이렇게 좀 변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화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개혁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 카드로 이제 여러 사람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사실은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그 이국종 아주대 외과 교수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기사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야, 이거 뭐 한국당에서 막 아무나 이제 막 지르는구나라고도 생각을 했으나 이제 보니까 일이 지나놓고 보니까는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직접 2, 3주 전에 이 교수를 만났네요. 이거 뭐 진지하게 제안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여의도에서 만나서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국종 교수가 나는 그럴 내공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엊그제는 아니고 2, 3주 전에 만났다고 2, 3주 전인가요? 인터뷰했네요. 예, 여의도에서. 인터뷰를 그렇게 네. 했던 그러니까 직접 거군요. 이국종 네네. 씨가 내가 김성태 권한대행을 2, 3주 전쯤에 여의도에서 만나서 이러이러한 제안을 받았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 이국종 교수가 만약에 맡았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걱정돼요. 중증 외상센터에 계실 분은 거기에 계시고 여의도에 있을 사람은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급해도 중증 외상센터에 계실 분을 데리고 오면 안 되죠. 이 이국종 교수 첫 그때 기사 났을 때 반응이 나는 병원 정치도 못하는 사람인데 무슨 중앙 정치를 하라 그러냐 이런 반응을 했다는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근데 굉장히 여하튼 기사화는 많이 됐고 뭐 이제 말하자면 야 정말로 한국당이 굉장히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정말 벼랑 끝에 몰렸나 보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는 뭐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국민 공모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 100여 명이 이제 추천을 받았다는데 근데 참 이 추천받은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허경영 전 총재, 뭐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선수, 그리고 또 기생충 박사죠. 서민 교수, 윤창중. 예. 저희가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네. 저희 이슈타쿠는 여기서 좀 줄여야겠습니다. 들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를 관행을 바꾸는 작업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제 군에서 저희는 이제 참고로 저희 언니가 그 중령으로 제대해가지고 지금 성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군대 내 성교육,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애를 많이 써요. 군대 내에서. 이런 사회 분위기도 있고 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교육만 갖고 안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올 때 보면은 최근 것도 그렇지만 미투거든요. 미투. 그러니까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인 여군을 불러낸다든가 뭐 이런 데서 그렇게 벌어지는 성폭력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위계 질서가 물론 상명하복이 기본이죠. 군대 내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이런 사적인 영역에까지도 그런 상명하복 문화가 퍼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것은 진짜 이런 국방장관부터 인식이 좀 제대로 돼서 뭐 좀 공과사 구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지금이라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뭐 저도 좀 일반적인 뭐 추상적인 대책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근데 오늘 송영무 장관의 이 발언은 그런 그 좀 큰 그림의 인식이 전혀 없다는 면에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다음도 또 군 얘기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으로 지금 정치권이 아주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이 문건 자체가 말하자면은 한쪽에 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유출시킨 경위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건이 또 한 번 이제 나왔었죠. 그리고 네. 나서 이번에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해군으로서 또 처음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까 또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성민감 지수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성폭력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이제 뭐 피해자가 좀 이렇게 그 유발한 책임을 네. 유발한 측면,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는 듯한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냥 저작거리의 일반 남자들이라면 별 문제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이런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부처의 성민감 지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여성들이 그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드러난 게 해군의 그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별자리가 그 일반 사병을 불러내면 부하 직원이 어떻게 안 나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그 군 내에 그 이제 위력이라고 많이 들어본 거지, 이제 안희정 지사 때문에. 그 위력에 의한 이런 성폭력은 이런 뭐 행동거지를 얘기할 게 아닌 네. 건데 너무 포인트를 잘못 갖고 있고, 또 그런 무지함을 그대로 이런 성고증 전문 상담관 간담회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건 씁쓸하기도 하고 아직도 요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남성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게요. 생각하세요? 이게 남성 입장에서 얘기하라고 하시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굉장히 어떤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주제예요.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예. 이거는 남성의 입장이 아니라 여성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걸 느꼈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송 장관이 얘기한 발언을 보면요. 거의 경처가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예. 지금 국방부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해명한 걸 봐도요. 네. 부인의 말을 단순하게 전한 것이다. 이렇게 그럼 얘기했거든요. 부인이 공식 사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왜 성고충 상담관, 전문 상담관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부인의 말을 뭐하러 전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 고충 상담관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주기 위해서 간담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더냐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느냐, 혹시 실제로 군내 위기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고충 상담관으로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상급 어떤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힘든 점이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리의 성격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어서 항상 윗분으로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사고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다. 자리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사 나올 때마다 참 느끼는 건데요. 역대 국방장관 중에 이렇게 말씀을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원래 이제 국방부 장관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권위적이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이제 공식적인 선거 그냥 형식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냥 싹 써져 있는 거 그냥 읽고 말죠. 근데 이분은 절대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읽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화면에 항상 보면 자유롭게 발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말실수도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참 권위적이지 않은 모습은 참 좋은데요. 그렇죠. 조금만 더 조심을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성인식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내 얘기를 지금 겉들어서 딸한테 뭐 택시 탈 때 뭐 데이트할 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의 주는 그것을 이제 송영무 장관이 내가 원용을 했다라는 취지인데, 그건 딸 교육시킬 땐 그럴 수도 있죠. 남자는 다 늑대다.
아빠 빼고는 뭐 이 보통 얘기하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군대 내 성폭력, 군대 내 미투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스템으로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 딸 교육시키듯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장관으로서 아까 우리 김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의 성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많이 떨어졌던 네.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드립 때문에 나오는 말실수 플러스 또 이해도도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요즘 군에서 정말 그런 성폭력이 엄청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요. 예. 최근에 또 연달아 몇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더 이제 그렇죠. 군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사실은 군내에서는 예전에는요 남자들끼리 성추행도 많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병 달고 이제 그 처음 훈련소 마치고 가면 이쁘다 그러면서 쓰다듬고 그랬던 남자들도 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군의 문화 자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아무 경험 없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그 초짜 같은 느낌을 받는데 거기에 권위주의적 사고까지 덧붙여지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이제 남성에 해당되는 거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진짜 권위주의적 질서 안에서 남성 우월적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엄격하게 규정을 네,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는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송영무 국방장관이 여성 행동거지를 언급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자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무슨 발언을 했는지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육군회관에서 성고충 전문 상담관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간담회에 모두 발언해서 군내 성폭력 근절 의지를 밝힌 뒤에 회식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아내가 딸한테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럴 때 교육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히 시키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서 아내한테 왜 딸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하면서 부적절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참 송 장관이 그동안 여러 번 구설수가 오르다가 요즘 좀 뜸했었는데 또 설화 때문에 난처한 처지가 됐네요. 이런 발언을 성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에서 했다는 게 저는 또 놀랍네요.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고충을 안겨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그 인상은 좀 선해 보인다 예,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좀 이제는 애처롭기까지 하는데 국회에서 발언 또 여당 의원들한테는 질책받고 야당 의원들한테는 또 칭찬받고 문정인 특보하고 또 이렇게 설전을 벌이다가 청와대에 또 경고장 받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래도 하시는데 군인 정신으로 굴하지